네. 마트 특강인데요. 우리 그래프 절대값이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기준은 2차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는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죠? 음수든 양수든 다 양수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이렇게 0하고 2를 x축과의 교점으로 두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변화가 없겠죠.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수값이 음수라면 같은 절대값을 갖는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테면 마이너스 3은 3으로 바뀌게 되죠. 그걸 그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싸잡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식 전체 fx로 이루어진 식 fx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저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절대값의 위치 x에다가 그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식을 보시면 되는데요. x에다가 자, 모든 게 다 헷갈리실 때는 결국에 경우를 나누시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함수 방정식으로 따지면은 요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녀석은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요거였어요. 자,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일단 결론부터 간단한 거 먼저 말을 해줄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얘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내가 원래 fx에다가 x 대신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기존의 fx를 어떻게 만든 거죠? s의 마이너스 무슨 축 대칭? 중학교 때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런 거 하잖아요. x의 마이너스 무슨 축 대칭? 자, 모르시네. 자, 잘 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 있다고 해봐. 얘가 뭐 y는 x였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식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 식이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랬던 녀석을 이렇게 바꿨어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1에서 나왔던 함수값을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1을 넣어야 나왔던 함수값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나온다. 그냥 기억하세요. x의 마이너스는 y축 대칭이다. 어차피 또 할 거니까. x의 마이너스 y축 대칭이다. 자, 근데 요거는 절대값인데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얘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x의 마이너스가 무슨 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이라고. x의 절대값은 y축 데칼코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아래 녀석이 원래 그냥 아무 짓도 안 건드린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봐. 이 아래 녀석은 하얀색을 파란색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대값은 x가 양수인 요거를 가지고 데칼코마니를 하게 되면은 원래 자리에도 이게 남아있죠?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논리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기존의 x 대신에 절대값 x를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양수인 부분을 갖고서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해서 약간 엉덩이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양수인 부분을 갖고 x가 양수인 부분을 갖고 데칼코마니. 네. 자, y가 만약에 절대값이 붙으면요, 이렇게 x의 마이너스일 때가 y축 대칭이었죠. y가
그 마이너스면 x축 대칭이거든요. 네, 일단은 좀 받아들이세요. 그럼 y의 절대값은 y가 양수인 거 가지고서 데칼코만이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y가 양수인 걸 가지고 음수인 거는 버리고 데칼코만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예요? 대한장 파티죠? x, y 둘 다 저거 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x도 이거 원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졌던 건데 먼저 얘를 먼저 적용을 해주시면은 x가 양수인 거를 가지고서 y축 대칭 데칼코만이 해줬죠. 그 다음에 그 y가 양수인 걸 가지고서 x축 데칼코만을 해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좀 다른 게 얘는 이제 이렇게 좀 멀어지는 거죠.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요거 1, 2, 3, 4번 해보라는 거 보면은 1번 싸잡아 올리는 거 보기를 보세요. 2번은 자 2번 물어봐야지. 지금 다들 좀 시작하자마자 좀 약간 살짝 흔들리시는 것 같아서 우서가 2번은 내가 뭐라고 표현했지? x의 절대값이네. 뭐라고? 자, 가장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딴 세상에 가 계시죠? 자, x의 절대값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 집중. 자 동훈아 x의 절대값 붙이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내가 표현했죠? 네, y의 데칼코만이. y 대칭은 x의 마이너스를 붙일 때 x의 마이너스를 붙이면 y축 대칭, x의 절대값 붙이면 y축 데칼코만이. 네, 이렇게. 선생님 근데 너무 그냥 주입식 아닌가요? 그러면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경우 나눠서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x에 붙일 때 y에 붙일 때 오케이. 자, 해볼게요. 자, 요거 예시로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 싸잡아 올리는 거죠. 플러스인 거는 그대로 놔둬요. y가 마이너스인 거죠. 1번 fx에다가 절대값 주는 거 마이너스인 녀석을 이렇게 싸잡아 올리는 거예요. 절대값이 똑같은 걸로. 자, 그래서 1번은 파란색입니다. 색깔별로 해보시죠. 2번은 이제 y는 fx에다가 절대값이죠. 동원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x가 양수인 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원래 녀석이 이제 요거였죠. x가 양수인 거를 가지고서 y축 데칼코만이니까 요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3번은 빨간색으로 y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있었죠. 이건 뭐라고? y의 마이너스가 x축 대칭이었으니까 y가 양수인 거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y가 양수인 요거를 가지고 x축 데칼코만이. 네, 요렇게 이런 부동호 같이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난 마지막 색깔이 부족해요. 어떡하죠? 마지막은 뭐 빨간색 또 쓸게요. 아니야, 헷갈릴 것 같아. 파란색도 쓸게. 파란색. 자, y에도 절대값이 붙어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 자, 요거는 하나씩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갖고 저거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먼저 어떻게 됐었죠? x가 양수인 거를 갖고서 이렇게 하얀색이었죠. 그 하얀색에서 y가 양수인 거를 이렇게 갖고서 x축 데칼코만이니까 이렇게 마름모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자, 참고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함수는 아니게 되죠. 함수의 정의에 부합되진 않으니까. 자, 그 데칼코마니가 주인공입니다. 데칼코마니. 네. 저 나올 때마다 다시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우스 보시죠. 일단 가우스 기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가우스 x의 의미는, 정의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거든요. 말이 어렵죠? 가우스 1.4는 몇일까요? 1.4보다 크면 안 돼요. 같은 거 괜찮아요? 작은 거 괜찮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 몇이에요? 1이죠. 가우스 3.7 우서가 이거 몇이야? 틀리면 맞출 때까지 물어볼게. 3.7보다 크지 않아. 같거나 작아. 근데 정수여야 돼. 딱딱 떨어지는 정수여야 돼. 누구야? 몇이야? 3. 네, 3입니다. 이렇게 잘해주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은 그냥 뒤에 있는 소수점 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해 볼게. 마이너스 2.4의 가우스. 자, 참고로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문제.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너네 빚이 24,000원 빚이 있는 사람이 더 거지야? 아니면 2만원 빚이 있는 사람이 더 거지야? 24,000원이 더 거지잖아. 예. 마이너스는 대소가 바뀌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를 이렇게 떼면은 왜? 크지 않은 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혼란이 오십니다. 뭐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이 잘 안 드실 텐데 해결책을 드립니다. 숫자들을 이렇게 수평선에 표시해 보십시오. 그럼 마이너스 2.4는 대충 마이너스 2보다 더 한 요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우스는 약간 물귀신 같은 놈이야.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노는데 그래서 같이 수학이 4등급이 나왔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수학 가이드 받고 막 되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3등급이 될 것 같아. 그럼 나 어떻게 하고 싶어? 4등급으로 끌어내리고 싶잖아. 같이 놀자고. 그처럼 물귀신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가려고 하는 애를 가지마. 이렇게 물귀신처럼 그 전 단계로 끌어당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우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엄청 무섭게 생겼죠? 근데 제가 방금 그 물귀신이라고 했던 그 비율을 잘 한번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Y는 X는 이렇게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이런 녀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정수가 들어가는 만큼 1,1, 2,2, 3,3, 4,4를 찍어줍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말이죠. 그럼 그 점들이 이제 이렇게 다 될 거예요. 자, 보시죠. 정수를 지나는 점은 이렇게 딱 지납니다. 지나는 정수일 때는 가우스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정수일 때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야. 자, 여기 있는 사이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는 야, 가지마. 나랑 같이 놀자. 물귀신. 요렇게 됩니다. 저 하얀색을 물귀신이 아래로 다 떨구는 거예요. 얘가 다 아래로 이렇게 떨궈지는 거예요. 얘가 다 아래로 떨궈지는 거예요. 떨궈지는 거예요. 딱 정수가 딱 되는 순간 해방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정수 지나는 건 다 지나는 거고 아래로 이렇게 떨궈집니다. 아래로 떨궈집니다. 물귀신이 못 가게 합니다. 파란색처럼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봐볼게요. 가우스에 대한 이해. 네. 하루 종일 안 쉬셨나요? 자, n이 정수인데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대요. 그럼 물귀신이 어디로 데려갈까? x에 대해서 n으로 데려갈 거 아니야. 야, 가지마. n 플러스 1로 가지마. 그래서 x는 뭔지 몰라요. 여기서의 어떤 수겠죠. 근데 가우스 x는 n이라는 걸 알아요. 물귀신이 어디까지 당길지 아니까. 가우스 x는 n이라는 걸 알아요. 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돌고 하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이제 경우를 나눠보는 거예요. x가 0하고 1 사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x는 0하고 1 사이에 x겠거니 하는데 가우스 x는 몇이냐? 0입니다. x가 1하고 2 사이면 그 가우스 x가 다 1로 떨어져서 x-1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렇게 y는 x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색칠, 여기는 빵꾸.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 사이에서는 이거 평행이동 어떻게 한 거야, 우정아? x 대신에 x-1을 넣은 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쵸? 네, 틀렸습니다.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 해볼까요? x가 0하고 1 사이에서 요거는 0으로 떨어지니까 그 y는 2입니다. x가 1하고 2 사이에서 얘는 1로 떨어지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0하고 1 사이에서 2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씩 계속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근데 이 0으로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긴 뭐 더 높았겠죠? 음수일 때 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x가 0일 때까지 마이너스 1로 떨어지겠죠? 0일 때는 딱 0이고요. 0일 때는 2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떨어지니까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케이크 모양이 됩니다. 네,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가우스 얘기였고요. 이건 좀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볼 일이 많아서 어차피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은 아주 면밀한 관계를 띠고 있어요. 어떤 2차 함수의 그 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그 그래프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얘는 함수입니다. 함수하고 방정식이 어떻게 다르죠?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함수는 x하고 y의 관계가 관심사인 거예요. x가 어떻게 변할 때 y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다 보니까 함수를 대표하는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만큼 x의 관계를 한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그래프가 곧 함수입니다. 근데 방정식은 좀 다른 게 방정식은 등호로 성립하는 어떤 x의 값을 찾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x와 y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쓰이는 x, y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미지수라고 불러요. 아래 방정식을 봐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y에다가 0을 대입했어.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방정식이 되어 버리는데, 자,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했던 이 행의 의미가 뭘까요? 앞에를 좀 볼래? 얘들아? 네, 재미없죠. 네, 저도 오늘 좀 수업이 많은 날이라 저도 힘든데. 자, y는 0을 대입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y는 0이 가리키는 그래프가 뭐라고 했어? y는 0. 자, x는 3 이렇게 생긴 녀석들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x가 3인 건 다 모아놓은 이런 직선을 가리키잖아. 이게 이거의 그래프예요. 그렇다면 y가 0인 건 y가 0인 애들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게 y는 0이라는 그래프인데 뭐랑 똑같나요? x축이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연립, 즉 대입법을 썼다라는 거야. 어떤 누구랑? x축이랑. 연립을 했다라는 거의 그 의미가 뭐야? 연립의 그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죠?
연립의 의미는 교점이거든요. 즉 정리해볼게. y에다가 0을 대입했다라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축과의 교점을 가리켜요. 그런 방정식이 되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함수하고 방정식이 완전 남남이 아니라는 그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되셨죠? 약간 방정식에서 나왔던 이 판별식이라는 녀석을 좀 다시 봐볼까? 디스크리미넌트? 판별식은 원래 근의 개수를 알려주려고 나왔던 거야. 요거 방정식이니까 자기 전용 특기인 판별식 쓸 수 있겠죠? 자, 판별식에서 이거는 x축의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일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판별식이 모두 이제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걸쳐 있구나. 그래프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의 개수를 알려주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것과 관해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접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x축이랑 안 맞나. 그러면은 이 녀석이 y는 fx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 fx를 갖고 판별식을 써보면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우서가 그 판별식이 뭐가 나올까? 이게 fx일 때 fx를 갖고 판별식을 쓰면은 만나는 점이 하나야. 접해. 그냥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접해. 그럼 판별식 D가 뭐가 나올까? 이거 답변해보세요. 교점의 개수가 없죠. 근이 없죠. 중학교 버전으로 근이 없죠. 이걸 이제 두 허운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럼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요? 준영 어떻게 되지? 이거?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네. D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근이 교점이 없으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D가 0보다 작은 건데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자, x축이 0이죠. 0보다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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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커야 됩니다. 뭔가 그럴듯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니고요. 얘는 D가 0이다. 이 중근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별식 D가 0이랑 같으면 중근을 갖죠. 중근이란 말은 근의 종류가 한 가지라는 거고,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세트를 같이 기억하세요. 판별식 D가 0이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온다. 즉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추가로 배운 게 바로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자, 이 중근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이랑 같다는 그 원래 그냥 2차 방정식에서는 그냥 중근이다 이러고 끝났던 거였는데, 자, 중근이다 그러면 그거 근을 나오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 그 다음에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다 같은 말이라고요. 한 가지 말이라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y는 x-2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면 2,0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 이퀄 0이라고 놨을 때 그 녀석의 판별식 D는 0을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20 갖고 판별식을 쓰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는 2,0에서 즉 x축에 접하게 되겠죠. 네, 접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판별식의 효용성이 더 이제 늘어났다는 거고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여기 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이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보기 문제를 예시로 한번 봐볼게.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x축과 교점을 따지려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었지 알아요? x축과의 교점. x축을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동훈아, x축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래? 내가 아까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우서가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Y. 예, y는 0이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방정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하면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됩니다. 근의 개수 몇 개니?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하시나요? 이게 판별식이라는 건데 네. a, b, c는 그 각 항의 개수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5 b제곱 25 마이너스 4 16 하게 되면 얼마 나와? 9 나오지. 9는 0보다 크지? 아, 이 그래프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판별식을 갖고서 그래프가 저렇게 생긴 걸, 저렇게 위치한 걸 파악할 수가 있구나. 자, 두 개 더 해볼게요. 아, 한 개, 두 개 맞지? 그 다음에 요거 완전 제곱식처럼 참 생겼는데, 자, 여기가 4니까 나누기 2를 해서 b-를 써주면 b-의 제곱 ac로 판별식을 대신할 수 있죠. 짝의 공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적용해주면 4 빼기 4니까 얼마야? 0이 나오죠. 자, 판별식을 쓰니까 0이 나왔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 식이 이퀄 0으로 하는 값이 중근을 갖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리고 그 녀석은 마이너스 2,0에서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 이렇게 판별식으로 키워드가 그거예요. 판별식으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고서 요식을 갖고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4를 나누기 2를 해서 b-를 구해주신 다음에 4분의 d를 써주시면 짝의 공식 4-k인데 자, 걔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x축이랑 접하는 거예요. x축이랑 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등식 세워주면 돼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거 나와주시죠.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찝찝하게 적어도란 표현이 있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적어도 나 지금 뭐 소풍 가려면 적어도 용돈 10만원이 필요해. 그 10만원 괜찮죠? 적어도 10만원 이랬으니까 11만원 괜찮죠? 100만원 땡큐죠? 1000만원 땡큐죠?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요. 적어도란 단위는 말은 항상 되게 많은 범위를 지칭하게끔 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중근이거나 두실근이 서로 다른 두실근이거나 이걸 가리킵니다. 판별식 D로 따지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짝의 공식 쓰시면 4 플러스 K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큰 건 서로 다른 두실근, 이거는 근이 1개. 그래서 근이 1개 또는 2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376번까지 봐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x에 대한 식인데 앞에 개수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k의 값과 관계없이라는 말 나왔다. 이거 어디서 봤더라? 세 글자. 우선 어디서 봤죠? k의 값과 관계없이 어디서 봤어요? 알아요? 항등식에서 봤었죠. 그쵸? k에 대한 항등식이래. 근데 지금 요소가 두 개야. 항상 x축이 접할 때라는 말이겠지.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이 접한대요. 그러니까 x축이 접하는 상황이 k의 값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일단 x축이 접하기 위해서 저 녀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퀄 0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a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가 0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성립해야 돼. K의 값과 관계없이. 요 식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K제곱 지워지죠? A제곱 플러스 2A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자, 그러면은 우리 K에 대한 항등식 어떻게 풀었더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는 게 뭐죠? 마치 문자가 A도 있고 K도 있고 B도 있는데 K만 문자 대접을 해주고 나머지는 마치 상수인 것 마냥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K에 대한 1차식 2A-2가 2의 K가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마치 K만 문자인 것처럼 K에 대한 1차항, K에 대한 빵차항 이렇게 배열을 해줬어요. 자, 얘가 0이라는 거 부셔가. 요거 몇이라는 거야? 1. 네, 그러니까 A가 1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A가 1이면 B는 몇이어야 돼? 네, B가 1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페이지까지 풀어 제출해 보시죠. 네. 네, 앞에 좀 봐주세요. 자, 2번입니다. 자, X축과의 교점이,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X축과의 교점을 노렸다는 것은 X축을 가리키는 직선의 방정식인 Y는 0과 대입법을 사용을 해갖고 저 Y에다가 0을 대입해준 요 식을 가리킵니다. 요 식의 두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하고 3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되겠죠. 두 근을 더하면 1이 나오게 되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표현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계수가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을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알아요? 어떻게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 왜 이렇게 다들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돼? 준영 어떻게 돼요? 예, 마이너스 2분의 네. 여러분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아직도 안 되시나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자, 두 근의 곱이 2분의 B죠? 그러니까 A분의 C.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개 곱하면 2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0이라고 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9-4a가 0보다 큰 거죠. 그 다음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일 때, 자,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건 두 근의 차이에 해당이 되죠. 저 차이를 구하는 근과 계수의 공식 좀 기억하실까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였습니다. 저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d가 여기 두 번 쓰이겠네. 자, 이거 성립해야 되고 9-4a의 루트, 그 다음에 이거 1의 절대값 1이니까 이게 루트 5다. 자, 9-4a가 5니까 a는 1이 나오겠죠? a가 1인 거 여기 성립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a가 1이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두 근의 합과 곱 말고도 두 근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379번 보실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1,8이고 X축과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 B의 길이가 4일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 B 길이가 4일 때 바로 나왔네요.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절대값 A분의 그걸 했을 때 그게 4라는 겁니다. 두 근의 차. 그 다음에 우리 선대칭 기억나세요? 이 참수는 항상 선대칭을 이루게 되는데 꼭지점의 X좌표는 항상 두 근의 중점이라고 했죠. 두 근의 합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에 나누기 2한 거.
다시 말해서 이거 꼭지점의 좌표를 2배를 하면 두근의 합이라고 했죠. 곱하기 1을 하면 두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1,8을 지나니까 1을 대입하면 그게 8이 나오겠고요. 네. 그러면은 식 3개 뭐 대충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복잡하네요. A의 길이가 다일 때. 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시죠. A가 B가 마이너스 2A죠. 요거 마이너스 A 곱해주시면 그거를 다 대입해줘 볼게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대입하시면은 C 마이너스 A가 8이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그러면 C는 A 플러스 8인데요. 자, 이거를 갖고 여기다 다 대입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해볼게요. B 제곱은 4A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C는 A 플러스 8이었죠. 그 다음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4다. 양변에다가 절대값 A 곱하신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양변 제곱하시면은 자, 여기 4A 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2A만 남게 되고요. 여기 16A 제곱이 되니까 잠깐만 얼마가 됩니까? 16 나눠주시면 마이너스이니까 A가 0 또는 2가 나오겠죠.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근데 A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A가 0이면 이차함수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니까 0은 안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면 B는 플러스 4겠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 플러스 2니까 C는 6입니다. 다 곱하시면 마이너스 48이 나오게 됩니다. 379번은 좀 복잡하네요. 두 근의 근각의소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꼭지점의 x좌표를 2배 하면 두 근의 합이 나온다. 그 다음에 1,8을 지난다.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이제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해보시고요. 다음 유형 한 개만 더 볼게요. 네, 유형 2번을 한 건가? 네, 다음 저거네요. 유형이요. 오케이, 요걸 봐보겠습니다. 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이차함수하고 직선. 자, 이렇게 y는 nx 플러스 n이라는 어떤 의미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런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녀석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요.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요. 교점을 논하기 때문에 뭘 할까? 우서가 교점을 논할 때 식을 무슨 립하죠? 연립하죠. 네, 두 개를 연립하면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mx 플러스 n 이퀄 ax 제곱 플러스, 자, 함수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두 함수를 연립하면은 방정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이 d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이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은 접하냐 아니면은 만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점이요. 연립을 해서 얘를 이렇게 이항을 했어요. 이항을 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 이퀄 0이 나왔습니다. 자, 요 식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죠. 왼쪽에는 이 녀석이 어떠한 역시 2차 함수죠. 오른쪽은 y는 0이니까 x축이죠. 자, 그래서요. 자, 진짜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중요한 말 나갑니다. 이렇게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요. 지금 이 2차 함수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넘겨서 뺐잖아요. 빼서 나온 이거를 내가 F라고 부르고 얘를 G라고 부를게요. F에서 G를 뺀 결과를 내가
함수 h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h의 별명으로 뺄셈 함수라는 말을 붙일게요. f에서 g를 빼갖고 나온 함수라고 해서. 자, 지금 f가 이렇게 있었고 g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교점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f 빼기 g, 즉 h 이퀄 0에 판별식을 썼어요. 뺄셈 함수에. 자, 그러면 빼갖고 나온 것도 어떤 2차식이니까 이러한 h를 갖게 되겠죠. 근데 0은 x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 그림이 더 친숙하세요? 오른쪽 그림이 친숙하세요? 오른쪽 그림이 방금 전까지 한 거니까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그 위치 관계는 두 그래프 사이의 뺄셈 함수와 x축 간의 위치 관계로 대변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할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 그림 자체가 전혀 같은 상황을 가릴 거로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결과가 요게 알파 베타면 얘도 알파 베타입니다.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f 빼기 g가 0이 그러니까 fg가 같다라는 게 나타내는 그림이 요 그림이고 f 빼기 g가 0이다가 나타내는 그림이 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다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한 말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1번에. 자, 어떤 직선의 방정식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녀석과 저런 녀석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연립해서 넘겨줘도 그런 표현도 맞고, 빼줘 볼게요. 직선에서 저거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퀄 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뺄셈 함수입니다. 빼갖고 나온 녀석. 그 빼갖고 나온 녀석과 x축의 관계. 판별식을 써볼까요? 25 빼기 저기 16이니까 양수가 나오죠. 자, 이 직선과 이 저기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저 포물선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인수분해하면은 1하고 4가 나오는 거예요. y좌표도 궁금하시나요? 여기다가 x를 대입하시면 돼요. x가 1일 때 4죠? 그러니까 1,4, 4,1 이렇게. 그렇죠. 지방계를 조사하라. 그러면 보기 1번하고 2번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서 요 보기 2번이랑 1번에 2번이랑 요 2번을 지금부터 해보실게요. 자, 해갖고 저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의미가 중요한 거기 이해하신 분들은 녹화본도 참고해 주세요. 자, 개념 이렇게 1번 볼게요. 직선과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얘하고는 만나지 않는데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저거를 근데 뺀 요 녀석이 D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직선이 이제 얘랑 계산됐을 때는 그래서 또 그냥 빼세요. 이렇게 어차피 연립해갖고 뺄 테니까 변변이 3-K 얘는 만나지 않아야 돼요. 얘는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 두 개 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4분의 1 쓰시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K가 0보다 큰 거니까 따라서 K의 범위를 표시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녀석 보시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보다 작은 거라서 K가 2보다 작은 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구간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크고 2보다 작다. 네, 이렇게 되겠죠? 382번 봐볼게요. 저 녀석과 직선의 개수를 저게 fk로 나타냈대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저걸 빼면은 4x 뺄셈 함수 k 플러스 1 이퀄 0. 자, 이게 뺄셈 함수 이퀄 0인데요. 이거 판별식 뒤쓰시면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판별식인데요. 자, 얘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가 되는 거죠.
클 경우에는 2개, 1개, 빵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K 값이 어떻게 되나요? K가 3보다 클 때죠? 자, 요거 K가 3보다 클 때 2개입니다. K가 3보다 클 때 2개, 3일 때 1개,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죠. 네, 요렇게. 아, 1번인가요? 잘못 썼구나. 여기, K가 여기 3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가 두 개 있죠.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답이 1번이에요. K 값에 따른 그 FK가 의미가 뭐냐면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2개냐, 1개냐, 빵개냐. 네, 저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유형 2번에 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저 1차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저거래. 자, 그러면 뺄셈 함수 이퀄 0의 두 근이기도 하다고 했었죠. 3-mx 마이너스 n 이퀄 0의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요. 왜냐? 연립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죠. 자, 이번에 좀 맞출까? 자, 우서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걸 A, B, C라고 했을 때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3 마이너스 네? 2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 아직 못하시면 안 됩니다.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4니까 M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자, 두 근의 곱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줘 볼래? 알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을 나타내 주세요. 마이너스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은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하시면은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발전 문제 봐볼게요. 85번. 자, 우리 이거 1 플러스 루트 3이다. 자, 우서가 다른 x좌표는 몇일까요? 1 플러스 루트 3. 그렇지, 1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자,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참고로 주어 연립해갖고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에 x b 플러스 3 이퀄 0. 요거 방정식의 두근인데요. 두근이 요건데. 그래,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근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요건이 뭐야? 동훈아, 요건이 뭘까요? 한 근이 요걸 때 다른 근을 요걸로 말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 뭐죠? 알아요, 뭐죠? 자, 지금 다 안 잡혀 계시네요. 자, 1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BI가 근일 때 다른 근이 A 마이너스 BI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의 라이벌 실수가 개수여야 됩니다. A 플러스 루트 B가 한 근일 때 A 마이너스 루트 B가 다른 근이기 위해서는 무리수의 라이벌 유리수입니다. 실수 아니어도 돼요. 유리수면 돼요. 실수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죠? 유리수는 돼야 됩니다. 실수라고 얘기하시면 무리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거 또 제발 좀 이제 좀 인지를 해주세요. 두 개 더하면 2죠. 그 두 근의 합이. 자, 우서가 한 번만 더. 두 근의 합을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더한 게 2야. 그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표현해 주세요. 4 마이너스 예, 좋습니다. 4-A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거 A는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두 근의 곱은 제가 할게요. B 플러스 3인데, 자, 이런 켤레 관계는 곱이랑 더하는 게 진짜 쉬워요. 합작 공식이죠. 1 빼기 3이어서 마이너스 2입니다. B가 마이너스 5예요. A 빼기 B를 하면은 7이 나오겠죠? 네.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 지금 직선이랑 2차식 하고 있는데 2차식과 2차식이네.
근데 2차식과 2차식도 연립하면 똑같습니다. 연립해갖고 두 개 이항에서 빼주면은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준 거예요. 1-b 이퀄 0. 자, 요겁니다. 근데 그 연립해서 나온 건데 하나의 점이 1-루트이야. 자, 다른 근이 1 플러스 루트 2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개수들이 무슨 수여야 돼? 유리수. 그렇지. 좋습니다. 예, 보정이 잘 되시네요. 자, 두근의 합이 2예요. 자, 2분의 3 플러스 a가 2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는 1이겠죠. 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2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지금 답이 잠깐만요. 10이 나와야 되는데 맞고요. 두근의 합이 2분의 3 플러스 A 2 A는 1 B 다시 한번 2분의 1 미안합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B죠? 2분의 1 마이너스 B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B는 3입니다. 그래서 답이 10이 나오겠죠? 자, 3, 4, 5, 6번 남았는데요. 끝나기 좀 애매하겠네. 그럼 3번 라인까지만 하고 여러분 넘어가셔서 좀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3번 보시죠. 자, 저거의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네,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꼴로 나타냈을 때 a의 의미가 뭘까 우선은? x의 개수인 a의 의미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x의 개수예요. 곧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뭐였죠? 직선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했어요. x가 1만큼 변할 때 y가 몇이 변하는지 1 변하는데 y가 7 변해요.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엄청 뾰족하겠죠. 그래서 내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y는 1x 플러스 n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녀석이 접해야 되죠. 그 접하는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저 직선 저걸 빼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m 빼기 1 이퀄 0인데요. 네,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접하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0이어야 되니까 n은 4분의 5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직선의 방정식 도식화가 어려우신 분들 x의 개수는 기울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평행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평행하다라는 말은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은 a가 몇이라는 거야 우서가? 기울기가 똑같대. 이 녀석의 기울기가 몇인데? 2인데 이 녀석의 a 값이 몇이에요? 2가 되는 거예요. b는 몇이면 안 되니? 평행은 안 만나는 거잖아. 1이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2이면서 저거에 접하는 거. 그래서 2x 플러스 n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두시면 저 식에서 이 식을 빼줘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3 마이너스 n 이퀄 0이죠. 자, 여기에 이제 접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b제곱 4 빼기 3 플러스 n이 0이니까 n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388번까지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대요. 조형물의 단면이 나타나는 포물선의 식을 구하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조형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형물에 대한 포물선 식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가로등의 불빛과 접할 때.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라. 자, 좀 어려운 냄새가 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포물선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지금 여기다가 좌표축을 대입한 거라서 답이 꼭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그 원점을 좀 잡아줘야지. 여기를 원점이라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로등의 이제 발톱을 원점이라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선대칭이니까 4를 2씩 나눠 갖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뭐야? 2,4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2,4니까 자, 이렇게 쓰고 최고 차이 계수가 몇이에요? K라고 둔다면 이 녀석은 0,0을 지나야 되잖아요. 0,0을 지나야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이게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가로등의 불빛. 가로등이 이게 빛이 사방으로 뻗쳐서 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접하는 거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빛이 되겠죠. 접하는 녀석이랑 이 조형물의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라.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은 자, 요게 이제 그림자의 길이가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물체부터 이제 그 그림자의 그 머리 끝까지. 자, 그럼 요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지금 2,4였죠. 여기가 4입니다. 네, 4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닮음 쓰면 되죠. 요거 대 요거. 큰 삼각형의 비율이 9대 4예요. 9대 4.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가 9고 거기서 2를 뺀 얘가 4인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비례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9대 4는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4대 몇이다? x 플러스 4에서 2를 뺀 거니까 x 플러스 2다. 요거 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내가 비례식 진짜 쉽게 하는 거 가르쳐줬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길이를, 그림자의 길이가 궁금한 x죠? x 플러스 4라는 녀석이 가진 비율은 9입니다. 그거를 취소시킬게요. 내가 알고자 하는 녀석의 비율은 4입니다. 그렇게 한 게 x 플러스 2겠죠? 네, 이렇게 하셔도 나옵니다. 그 양면에다 9 곱하면은 4x 플러스 16은 9x 플러스 18이니까 5x는 마이너스이니까 네,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해볼게요. 잠깐만. x 플러스 4. x 플러스 4가 차지하는 비율은 9. 내가 알고 싶은 건 4. 그래서 그게 x 플러스 2다. 식 맞거든요. 4x 플러스 16, 9x 플러스 18.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9대 4, 9대 4. 저 길이가 x. x 플러스 4. 맞는데? 잠깐만요. x가 그림자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잠깐만 어디서 착각을 하는 걸까요? 요것만 좀 맞춰야겠는데.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겁니다. 닮은 비가 9대 4죠.
4x 플러스 16, 9x 플러스 18. 폭이 4이고 그림자의 길이가 x. 이렇게가 x 플러스 2잖아요. 이렇게가 x 플러스 4잖아요. 이게 x가 음수가 나올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4가 비율 9짜리 거니까 그 9를 취소시키고 4를 곱하면 x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럼 잠깐만요. 빠르게 좀 다시 해볼게요. 이게 왜 음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녀석이 그린 요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나 보면 여기는 이제 2니까 여기가 2고 2고 자, x 플러스 2분의 4랑 x 플러스 4분의 9가 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9x 플러스 18이랑 4x 플러스 16이 같아야 됩니다. 딱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그림자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잠깐만. 내가 어디서 착각하는 거지? 뭐지? 잠깐만. 요 길이 x 플러스 4 맞잖아. x 플러스 4. 왜 x가 음수가 나오지?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아, 그림자의 길이를 가로등부터서 시작한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자를 이걸 그림자의 길이로 보겠대요. 근데 이거 문제 오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문제 오류입니다. 좀 딥하게 따지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설정이,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길이도 이제 양수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가 음수가 나오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 숫자들이 오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숫자자는 요걸 x로 의도한 거니까 5개 t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보겠대요. 그래서 x분의 9는 자, x의 비율인 9로 나눠서 4를 곱하게 되면 그게 x 빼기 2랑 같아진다. x 플러스 2랑 같아진다. 네. 그리고 똑같이 나올 텐데. 지금 4x 9x 플러스 18.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그 다음 시간에 좀 보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좀 말려서 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요 페이지까지 우리 풀어 보실게요.